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러운 정치 조작이랍니다. 40년 정치 인생에 대한 모독이며 허위 사실이랍니다. 서른 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속의 이정근 노트에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두고 한 발언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송영길 대표에게는 떳떳하면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죠. 김남국 의원에게는 몰랐을 리 없다며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설 의원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건데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수박으로 내부 총질과 편가르기, 이재명 흔들기를 밥 먹듯 하던 그가 결국 자가당착, 내로남불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걸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여튼 꼴보기가 싫지는 않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 의혹에 발끈했던 수박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특히 이원욱, 고민정, 김종민, 송갑석 의원 등등의 입장과 대응이 사뭇 기대되는데요. 서른 의원에게는 과연 어떤 비판을 할까요? 설마 모른 척 입을 닫고 있는 건 아니겠죠? 특히 고민정 의원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지난 4.19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자문해 본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뒤를 잇겠다던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만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나쁜 선례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릅니다.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윤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첫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팔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둘째,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 금지와 재산 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의 야비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언론 기자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해당 언론사가 입수한 일명 이정근 노트 문건에 저 서른이 이정근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정근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변과 여러 언론인에게 이정근, 박우식이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고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정도였다며 저를 이정근, 박우식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더러운 정치 조작이라고 분개했는데요. 설 의원은 허위 조작으로 정치 공작을 펼쳐 저를 죽이려는 자, 그 배우가 누구냐며 지금 누가 저 서른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냐,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또 지금부터 이정근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허위사실 유포, 거짓 선동,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40년 정치 인생을 모독한 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물을 것이라고 얼음장을 놨는데요. 서리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노트를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건지 작성한 건지 밝힐 때가 왔다고 본다며 변호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서리원은 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밝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정근이 여기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누가 후속적인 장난을 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김남국 의원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간 당신이 보여준 작태로 미뤄본다면 당신 기준에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는 거죠. 왜 상황이 달라지고 위치가 바뀌니 풍경도 달리 보이는 걸까요?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당내에 무슨 문자 폭탄이니 폭언 모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우리 당 구성원들 사이에 할 말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이게 억압이 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인해야 된다. 다만, 표현의 방식들이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이거나, 왜곡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 공동체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또 자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상대를. 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많이 이렇게 갈등 충돌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당내 여성 의원 한 분한테 좀 심한 문자를 보내서 우리 당에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당내 인사들이 이렇게 폭언, 협박 또는 모욕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당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요. 당원의 경우는 징계 조치를 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당원인데 답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유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당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겠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또 추가 조사를 제가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확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지키자. 의견은 자유롭게 내자. 의견은.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상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자. 당대표한테도 할 얘기 다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끼리도, 의원에게도, 지역위원장에게도, 당직자에게도 할 말은 하자. 다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꼬투리 잡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감당하는데, 하고 싶다가도 욕하면 안 하고 싶어지죠. 그 사람 아닙니까, 다. 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짜 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서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좀 정해서 잘 지킵시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당의 질서 유지라고 하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재명계의 의원들에게 집중되는 모욕 문자와 관련해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건 하지 말자. 꼬투리 잡힐 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한 케이스는 조사해보니까 당원이 아니다. 이거는 두 가지 중 하나겠다. 당원을 가장해서 장난친 것이거나 이간질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당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가 말한 한 케이스는 최근 비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모욕 문자를 받은 일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일 수박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는 등 모욕적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고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당 지도부는 당윤리감찰단의 모욕 문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당원 명부 확인 결과 발신자는 당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내부 총질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러고도 이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거죠. 이 대표는 의견을 자유롭게 내자. 민주정당에서 상하라는 건 없지 않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자. 당대표에게도 할 얘기 다 하지 않나. 당원끼리도, 원외도, 지역위원장에게도 당직자에게도 할 말은 하자라면서도 다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되겠나.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서로 확인 좀 하자라고 이원욱 의원의 작태를 돌려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원욱 의원을 겨냥해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개딸 당원이라고 단정해 당대표에게 개딸에게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하라. 상대를 악마화해 공격하려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30위원의 이원욱 의원까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부메랑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자신이 한 대로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런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